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평생 직장이 사라진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래스 101과 함께 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유효한가? 직장인 81.3% 지금 직장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네. 2030 세대 평생 직장 개념 사라진다. 평생 직장이요, 꼰대들 생각이죠. 평생 직장은 무슨 대기업 공기업도 떠나는 MZ 세대 평생 직장은 옛말 청년 5명 중 1명 1년 만에 떠났다. 이것들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 기사 제목들이죠. 기사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공무원의 인기는 식은 지 오래이고요. 얼마 전에 다루었던 한국 청년 실업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현재 한국 청년층에게 고용 시장은 고학력화 과도한 취업 준비 비용,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인원수는 한정된, 한마디로 공급은 많지만 수요는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들의 급증까지 난해한 상황이죠. 사실 청년 실업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입입니다. 신입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번 경험을 쌓은 경력직의 경우 신입만큼 취직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기업 입장에서 신입을 뽑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회사가 신입을 뽑지 않는 이유도 간단하죠. 과거에는 신입을 뽑아서 1년 2년 손해보더라도 가르쳐 놓으면 평생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적응했다 싶으면 나가버립니다. 적응을 잘하고 자시고 적응을 하려고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요즘 회사에서 젊은 직원과 기성세대 관리자급 사람들의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삼류주의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대묻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을 요약한 신조어이죠. 기성세대는 군소리 없이 상사의 지시를 따랐던 반면 요즘의 MZ세대는 무조건 지시를 따르기보단 자기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회사 회식에 참여하라고 해도 안 하는 신입, 자신의 일이 다 끝나면 팀원이 퇴근하지 못해도 쌩하고 가버리는 신입,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는 신입,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뽑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진짜 소문대로 젊은 애들은 곱게 커서 싸가지가 없는 걸까요? 고생을 안 해봐서 돈 버는 게 장난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대일까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오늘의 주제 이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워라밸이 중요하다, 월급이 적어도 주 4일째가 각광받는다, 개인의 영역과 시간을 회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들이 나오는 근원에도 이직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회사에 들어가 정년까지 몸바쳐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직이라는 개념은 생소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른 회사에서도 좋게 봐주지 않았죠.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하는 일보다 먼저 나오는 게 기업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 나왔던 기사의 제목처럼 더 이상 젊은 층에게,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규 입사자의 1년 이내 퇴사율은 28%였습니다. 3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말이죠. 직장의 의미를 물어본 설문조사에서도 60%가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곳이라고 답했고요. 평생 몸담아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5% 정도였습니다. 회사를 삶 그 자체로 여겼던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생각이죠. 청년들에게 이제 더 이상 회사는 평생 몸바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 회사에 평생 다녀야 한다, 이직을 해도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연봉이 오르기는커녕 취업도 힘들고 좋게 봐주지도 않는다면 아마 지금 젊은 층도 기성세대와 똑같이 회사에 복종할 겁니다. 갑자기 밤 10시에 업무 지시를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반박을 못하겠죠. 지금 나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봐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자꾸 추파를 던지는 10살 넘게 차이나는 과장도 일을 너무 못해서 누가 뽑은 건지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바로 아래의 직원도, 일은 나한테 다 떠넘겨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 부장도 좋든 싫든 계속 봐야 할 사람이죠. 남성분들은 군대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평생 봐야 하는데 이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보복이 진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직이 흔해지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직을 안 좋게 바라보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봐야 할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꼬우면 더 빨리 오던가, 회사에서는 꼬우면 나가던가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직이 힘든 시절 잘리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
위해서 회사를 나갔다 퇴직 자체가 이력서의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커리어가 되기도 하죠. 지금 꼬우면 나가던가라는 말을 하면 진짜 나가는 게 젊은 층입니다. 과거와 달리 나가도 갈 곳이 많거든요. 지금 젊은 층에게는 상사들 회사의 대표까지 어차피 퇴직하면 남이 될 사람입니다. 이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쓸 이유도 아부를 떨 이유도 이들의 불합리한 지시에 따를 이유도 없어졌죠. 앞에서 나왔던 이걸요 제가요 왜요부터 자기 일만 끝나면 쌩하고 집에 가버리는 신입까지 이직을 놓고 생각해보면 전부 설명이 됩니다. 어차피 스쳐가는 남인데 굳이이죠. 회사의 신입이 이해가 안 가는 부장님들에게도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되네요. 보통 기사나 뉴스에서는 그냥 MZ세대는 다르다, 개인주의이고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들만 있으니까요. 회사들, 기업들도 변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업은 더 이상 신입을 많이 뽑을 생각이 없죠. 그렇다고 기업이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 채용을 하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경력직으로 뽑아서 바로 업무에 투입시키는 방식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딱 봐도 이게 더 효율적이죠. 덕분에 경력직, 특히 전문성이 있는 직종은 더 이직이 쉬워졌고요. 많은 기업들, 특히 젊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기업에서도 이 사람들을 오래 일할 사람으로 안 보는 것이죠. 공급이 많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이 업무에 투입할 사람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죠. 신입을 뽑아서 가르치는 비용을 줄여 직원을 위한 복지로 전환하면 더 좋은 경력직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보다는 전공보다는 경력을 중요시하는 이전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죠. 이게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라는 말도 나오게 만들었고, 신입 채용까지 이 기조가 내려가서 경력직 신입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들도 경력직 채용을 하고 이직을 나쁘게 보지 않게 되면서 젊은 층은 지금 내가 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더 나은 회사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자신에게 더 잘해주는, 더 많이 주는, 더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지만 가능해졌으니 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회사 내의 기성세대와 젊은 층의 갈등은 이직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존경할 필요도 따를 필요도 없어지면서 생긴 마찰이고요. 사회가, 젊은 층이, 노동시장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과 젊은 층의 경험이죠. 먼저 기업의 변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대신 떠오르고 있는 건 평생 직업입니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많이 다르죠. 평생 직장에서는 회사가 나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해야 하죠. 평생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요. 회사가 시키면 시킨 일을 하는 게 직장인, 이게 직장인의 개념이었죠. 하지만 평생 직업 개념에서는 회사가 무슨 일을 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 이전의 직업이거든요. 내가 하는 직업,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면, 내가 능력이 좋다면 회사는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능력만 있다면 이직은 쉽고요. 과거에는 회사가 살아남기만 한다면 성장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전문성보다는 경험과 경영자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죠. 까라면 까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지식 기반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문성이 더 각광받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과거의 기업, 평생 직장의 기업은 말 잘 듣는 그리고 성실함이 덕목이었고, 평생 직업, 커리어가 중요한 지금은 효율과 경험 그리고 실력과 전문성이 덕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젊은 층의 경험은 채널의 MZ세대 영상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지금 젊은 세대는 이미 봐왔죠. 기성세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삶과 결과물을 말입니다. 부모 세대가 경기 침체기에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직장에서 칼같이 해고되는 것도 보았고,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했을 때 개인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았죠. 이렇게만 보면 이직이 원활한 사회가 무조건 더 좋게 느껴지지만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직하는 노동시장,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시장에는 그만큼 단점도 존재하거든요. 이직이 늘었다는 것은, 노동 유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취직만 하면 사고 안 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도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인 환경이죠. 남는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죠.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생 직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연봉이 오르지만 이직 시장에서는 능력이 없다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대로라면 연봉이 점점 더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조금 더 먼 미래에는 한 명의 개인이 한 가지 직업이 아닌 2개, 3개, 4개의 직업을 가져야, 적어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개발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온라인 클래스 1위인 클래스 101이죠.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클래스 101은 내가 원하는 강의를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서비스입니다. 5,300개 이상의 클래스를 구독으로 제한 없이 모두 들어볼 수 있죠.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서 현실 혹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들이 정말 많죠. 카테고리를 보면 취미, 재테크, 금융, 창업, 부업, 영업, 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 영상 제작까지 100개 이상의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를 한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죠. 아무나 강의를 개설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총 7억 원 상당의 모든 클래스를 구독으로 전부 들을 수 있는 월 만원대의 베이직 플랜도 있고 4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룹 플랜의 경우 4명이 함께 이용하면 한 명당 월 7,000원대이니 부담 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클래스들 중에서 특히 영어 회화 강의들과 운동 강의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클래스 101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스 101과 함께한 평생 직장이 사라진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